자, 20년 9월 34번, 그러니까 부교재 기준으로는 2-8번 문제입니다. 자, 보자 한번. 자, in the current landscape. 그 현재 있는 그 배경에서 이게 랜드스케이프가 원래 풍경이지만 여기서 지문은 경제 지문이기 때문에 배경이나 아니면 환경으로 의역을 해야 될 거예요. 어쩔 수가 없이. 원래는 그 뜻이 아니지만 social enterprise. 사회적 기업이죠.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면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쉬워. 진취적 기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기업이라고 외우세요. 사회적 기업이 tend to rely either on 돼 있어. 자, either이기 때문에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 그랜트 캐피탈에서 그랜트라는 표현을 이제 줘요. 보통 그랜트는 동사로 주다의 의미거든요. 여기서는 뭐라 쓰였어요? 보조금. 왜냐면 왜 하필이면 사회적 기업으로 한정했을까라는 거야. 그냥 기업이랑 사회적 기업은 좀 다르지. 왜냐면 사회적 기업은 이윤 추구가 제1목적이 아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1목적은 공익이죠. 여러 사람들의 이익을 주는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종속이 돼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보조금 자본을 의존한데, 이게 예를 들면은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은 기부라든지 아니면 프로젝트 펀딩이라고 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크라우드 펀딩 있죠. 그걸로 참 많이 써요. 그래서 이게 콜라보가 거기서 만나는 거야, 이 두 글이. 아니면 커머셜 파이낸싱이야. 이거는 상업적인 거죠. 상업적인 어떤 재정에 관련된 제품들, 예를 들면 뱅크론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 간혹가다 인터넷 보면은 무슨 론 하고 들어봤을까요? 보면은 그 론이 영어예요. 한국말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 한국말 나와서 되게 많아요. 무슨 이론 해가지고. 이론 아니고요. 대부업을 이렇게 돈 빌리는 거야. 그래서 자, ironically, 자,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many social enterprise,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동시에 at the same time, simultaneously, 동시에 report of significant drawback. 자, drawback 밑줄 치고 들어볼게요. 여기서 결점, 우리가 drawback은 결점이라고 해서 defect라든지 아니면은 뭐 결점이나 부정적인 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손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인데, 이게 relate to each of these two form of financing. 여기서 위에 나온 두 가지 형태 있죠. 두 가지 형태가 위에 나왔던 그랜트 관련된 거 있었고요. 두 번째 관련된 게 커머셜 파이낸싱이었지. 커머셜. 이 두 개 각각에 대해서 관련된 어떤 결점이나 부정적인 결점에 관련한 보고해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해당하는 드로백이 뭔지, 단점이나 결점이 뭔지만 나오면 되겠지. 해당하는 게. 이 사회적 기업이 갖고 있는 작은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문제가 뭐냐? Many social enterprise,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예를 들면요. 그래서 여기서 해당하는 예를 들면 나와야 돼요. reluctant가 나왔어. reluctant는 꺼리다, 그러니까 싫어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정반대 표현이 여러분 willing to로 알고 있지. 돌려서 하는 거 조심해야 돼. unwilling 같은 거 좀 분류 표현 조심해 줘야 돼요. 정반대 표현이야, willing은. to make use of 활용하다죠. 전통적인 상업적 재정 제품들을 쓰는 것들에 대해서 꺼려한대요. fearing that, 싫어하면서, 무서워하면서, 분사구문이죠. 뭐냐? that they might not be able to pay back the loan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정부의 보조금 말고 어떤 사업이니까, 이것도 사업이잖아요. 그럼 사업은 기본적으로 자금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거든? 자금을 해결하려면 일단 돈을 빌려야 돼요. 물론 정부가 빌려주면 좋겠지 하겠지만, 근데 일반 정부 말고 사적으로 빌려주는 개인적 영역에 대해서 보면은 이런 것들을 꺼려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갚지 못할까봐. 그거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를 잘 해결하지 못할까봐 그 걱정 때문에 지금 잘 전통적인 어떤 이런 파이낸셜 커머셜 파이낸스라고 해서 상업적인 건 잘 이용하지 않는 거죠. 인디션, 게다가 significant number of social enterprise, 이 사회적 기업 상당수가, 리더가 이렇게 얘기해요. report them.
Relying too much on the grant funding.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부 기금으로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야. Risky strategy. 왜냐하면 개인의 어떤 기부금이 기여금이 time limited에서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 시간 제한적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 기부금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것도 기부금이라는 게 일정 정도에서 프로젝트까지 모이지가 않으면 그 다음은 할 수 있는 거 없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되게 촉박한 부분, 그러니까 시간 제한적이라는 얘기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얘기야. 그럼 두 번째, are not reliable in the long term.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신뢰가 가지 않는 방법이죠. 그래서 granting funding can also 또한 이렇게 기부금, 기여금과 관련된 이렇게 보조금으로 이게 돈을 모금하는 경우 can also lower the incentive 어떠한 이점을 낮출 수가 있대요. 리더랑 그 다음 직원들이 뭐 하는데 자 4에 해당하는 게 의미상 주어죠. 2의 의미상 주어가 되겠죠. to professionalize the business aspect.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는 좀 이해를 좀 해야 될 글인데 우리가 돈을 받잖아. 우리가 내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뭔가 제품을 팔아 돈을 벌면 그 돈 번 만큼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돼요. 왜냐면 내가 번 거잖아. 그 말대로 그 회사가 번 거잖아. 근데 누구 기부금을 통해서 운영 또는 정부 자금을 받아. 그럼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정말 들어야지. 그 정부가 하고 싶어하는 방향이 내 방향이 틀릴 수 있거든. 그러면 왜냐면 사회적 기업은 뭐가 중요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익보다도 가치나 신념이 더 중요하잖아. 그걸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돈을 자금을 기부금을 받는 사람한테 받으니까 그 사람의 의견이 들어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just 그러므로 leading to unhealthy business 건강하지 못함 즉 일반적으로 좀 부정적인 건강하지 못한 건전하지 못한 이런 비즈니스 비헤비어 사업 행위를 하게끔 유도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얘기했지만 전통적으로 돈을 빌려서 하는 건 상환의 문제, 돈을 갚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전통적인 거 일반적인 어떤 그 관련된 그 상업금융상품에서 금융상품 같은 경우는 상업이 유치될 것 같아요. 상업금융제품 같은 경우는 상환의 문제.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정부 보조금. 정부 돈은 보조금을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슨 문제? 여기서 얘기했던 professionalize their business. 그들의 어떤 그 사업에 관련된 거를 전문화에 대한 걸 해야 되는 문제. 전문화를 할 수 없다는 문제죠. 돈 준 사람 받아야 되니까. 따라야 되니까, 내용을. 그래서, 여기서 해당하는 결론 부분은 뭐냐? 다시 말해서, 근데 이거 결론을 내진 않아. 이 글은 뭐뭐 하자는 글은 절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문제가 일으킬 수가 없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와 그거의 해결책을 할 수 있는 게 크라우드 펀딩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그 얘기를 콜라보로 얘기한 거고, 다시 말해서, There seems to be a substantial needs에서 어떠한 그 핵심적인 상당한 필요가 있대요. Among the social enterprise, 사회적 기업 사이에서 상당한 수준의 어떤 요구가 있어요. 뭐냐면 대안이 필요한 거야. 이 전통적인 형태의 파이낸싱 형태의 대안적인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 근데 그 대안이 뭔지 얘기 안 했어. 그리고 그 대안을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마지막 줄에 빈칸 문제로 클라우드 펀딩이 나왔던 문제 가지고 콜라보를 해버리면 꽤 좋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이해됐죠? 물론 애매한 건 뭐냐면 사실은 클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는 것 중 하나가 프로젝트 펀딩도 해당되거든요, 사실 실제. 좀 애매하긴 해. 어떻게 콜라보 할지 모르겠어. 콜라보를 안 할 수도 있고 사실은. 근데 콜라보가 된다면 보통 순서 문제로 보통 많이 나 시험 문제에서는. 그걸 흐름을 잘 확인해 보세요. 이거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9년도 20년 저기 많이 헷갈리냐? 20년 9월 거에 38번 질문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완전히 글을 좀 이해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주제나 빈칸 문제로 나오기 좋은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이건 이해해야 돼서 내용을 봅시다. Some research
some decision or some activity. 뭐냐? 몇몇의 자원이나 결정이나 활동은 중요하대요. 근데 important가 이게 사선으로 그어져 있지. 그리고는 용어란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important라고 그냥 하는 게 나아요. 사실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보다. important해. 무슨 말이냐? 가치가 높다는 거지, 평균적으로. 그리고 다른 요소는 이제 피보털, 이 단어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밑에 보니까 중추적이냐? 물어보자. 중추가 뭐예요? 가운데. 맞아, 가운데지. 중심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냥 원래 핵심적이라는 의미긴 한데 그냥 피보컬이라고 해버려서 어쩔 수가 없어요. 피보컬 뭐냐면 작은 것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거야 라는 거죠. 자, 그 예시가 나와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Consider the two components of the car related to the consumer purchase decision. 소비자 구매 결정에 관련해서 연관되어 있는 차의 어떤 구성 요소에 대해서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보세요, 한번. 그게 뭐냐면 타이어와 인테리어 디자인이야. 그럼 질문. Which adds more value on average? 평균적으로 더 가치를 지니는 것은 타이어입니까? 아니면 내부 인테리어입니까? 라는 거지. 당연히 뭐겠어요? 타이어죠. 타이어 없으면 전자 가요? 안 가죠. 내부 인테리어 거지 같으면 참 안 가요? 가죠. 그러면 임폴턴트한 거, 즉 가치가 높은 건 타이어가 맞아요. 이랬죠. They are essential to car ability to move. 뭐야? 차를 이동시키기 위한 능력에 대해 핵심적인 게 자동 타이어니까. 그리고 they impact both 안전과 그 다음 퍼포먼스를 여기 능력에 대한 것들을 담당하지 타이어가. 내부 인테리어는 미적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죠? 기능적인 부분은 안 핵심적인다 할 수가 없죠. 근데 잘 봐야 돼. 여기서 이 얘기가 나와요. 이걸 이해해야 돼. 이건 잡아요. Tire generally do not influence purchase decision.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요 문장에 대한 걸 밑줄을 긋고 이거에 대한 이유가 더 중요하긴 한데 실제로는 그죠? 아니면 이거에 해당하는 의미가 뭔지에 대한 걸 쓰라고 하는 문제가 의미상 의미 추론으로 해가지고 문제 나올 수가 있어요. 왜 안 끼쳐요? Because safety standard, 안전 기준 보장. 안전 기준들이 보장을 하죠. 모든 타이어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살 때 자동차를 살 때 이 차는 타이어가 좋다며 하면서 사진 않아요. 이런 기본적인 다 안전 기준이 맞춰지지. 아무리 고성능이라고 하더라도 해당하는 핵심 기능이 빠진 건 없을 거란 말이야.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그러겠죠. 그러니까 뒤에 보자고. 보면 different in interior. 근데 인테리어 모습에서의 차이는 이거는 사실은 옵티멀 최적의 소리 아니면 휴대 가능한 장비 판 아니면 어떤 숫자와 아니면 그 컵홀더의 위치 이것은 likely have far more effect on the consumer buying decision. 뭐야? 이게 더 영향을 끼친대. 여기서 얘기했던 인테리어 방향이라는 거지. 그러면 해보자고. 이거가 타이어랑 비교해보자고. 보면 여기 확인해 봤을 때 여기서 해당하는 거는 지금 타이어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건데 문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하나의 스탠다드다 보니까 차이가 없어요. 이게 빠지면 알겠지만 심각한 결함인 거니까 차이가 못 만드는 거야. 쉽게 말하면 make no difference. 차이를 못 만들어요. 쉽게 말하면 이것은 차별적이게 만들지 못해. 그래서 likely have more effect on the consumer's buying decision. 이 소비자들의 구매 행위에 실제를 끼치는 건 어떻게 보면 더 가치 있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야. 왜냐? 뒤에 이유가 나와요. In terms of overall value of automobile. 그 자동차의 어떤 전반적 가치에 대한 용어에서는 you cannot drive. 네가 운전할 수가 없어. 타이어 없이. 맞죠? 즉 타이어는 important해요. 근데
You can drive without the cup holder. cup holder라든지 아니면 portable technology 덕이라든지 해서 해당하는 이렇게 이동 가능한 장치나 그런 것들 없이는 운전 가능해요. 아니 컵홀더 없다고 운전 못하겠어요 설마. 그죠? 근데 여기가 중요하죠. 하지만 인테리어에 해당하는 부분은 clearly have a great impact. 충격이 크다는 얘기야.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예요. on the purchase decision. 이런 용어로 봤을 때는 타이어는 important한 거예요. 분명히. essential, 필수적인 거야. 그리고 인테리어 디자인은 피벗콜, 이게 중추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에서 조금 다른데 좀 애매한데 이거 함부로 쓰기 어려워. 나는 이거라고 봐.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하는 거 의미가 되게 많지. 에센셜도 중요하고 시그니피컨트도 중요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시그니피컨트 느낌이 좀 더 강해요. 여기 해당하는 피벗콜에 대한 거는. 뭐가 딱 어떤 느낌이야? 딱 눈에 띄는 거지. 되게 작지만 굉장히 눈에 띄고 두드러진 거기 때문에 리마커블이라 하나. 왜냐면 쉽게 말해서 그 타이어로 차이를 만들 수는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물론 타이어도 이제 옵션으로 들어가긴 해요. 근데 그게 옵션 들어가는 건 타이어의 기능적인 면이 아니라 그러니까 타이어의 미적인 걸로 들어가는 거야. 뭐 알로이 휠 이러면서 막 인치가 막 크고 막 예쁘고 이걸 얘기하는 거지. 사실 물론 또 이쪽 보면 타이어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알기로 연비가 줄어드는 걸 알고 있거든요. 보통은. 근데 큰 타이어가 보통 멋있어 하니까 승차감이 좋으니까 얘기하는데 그 기능은 아니고 미적인 부분이겠죠. 그리고 어떤 느낌이냐면은 아웃스탠딩. 눈에 띈다는 거니까 이 정도만 좀 기억해두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에서 실사례로 이 해당하는 게 임포턴트 파트인지 피벗콜 파트인지에 대한 거를 다른 예문을 주고 구분하는 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서술형으로 어렵게 되게. 그렇게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보면은. 오케이? 확인 한번 보시고 해당하는 거. 이건 임포턴트와 피벗콜을 구분할 수 있으면 끝나는 거야. 이거 게임. 그래서 이해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좀 있거든. 해당하는 거에서 분명히 두 개를 결정 짓는 그 부분에서 빈칸이나 주제 관련된 게 나올 수가 있어요. 피벗콜은 뭐한 거고, 임포턴트는 뭐한 거에 대해서. 오케이. 락커블이랑 아웃스탠딩이 그러면 인테리어에 대한 거예요? 아니요, 피벗콜이요. 그러면 그 뭐지? 이게 타이어랑 비교했잖아, 인테리어랑. 그렇지. 타이어가 임포턴트면 인테리어는 피벗할이에요. 맞아요. 그 얘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약간 내가 똑같이 중요하다고 해석해도 되거든. 근데 쌤 봐봐. 애매하잖아. 에센셜도 중요하냐 해석해보면 크리티컬도 중요하냐. 그치? 근데 뭔가 조금 더 핵심적인 거에 대한 걸 얘기할 때는 크리티컬 쪽이 강하지. 결정적이다. 그래서 디사이시브, 결정적인 요소를 얘기하는 거야. 어떤 의미입니다. 그러면 디시전 나왔으니까 디사이시브라는 표현을 좀 기억해두면 좋겠죠. 결정적. 이게 제일 피벗콜에 맞는 표현이긴 해요. 결정적이다라는 표현에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20년, 드디어 11월 넘어옵니다. 이제 11월 것만 하면은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해당하는 거 집중해보세요. 11월 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11월 거가 어떤 내용 나는 볼게요. 자, the vast majority of company. 그 회사의 주요 상당수 또는 학교라든지 아니면 조직의 여러 가지 measure and reward. 여기에 해당하는 예를 들면은 수치 부분이겠죠. 수치나 아니면 보상, 즉 high performance of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인데 상당수 많은 회사나 아니면 학교나 아니면 조직이 측정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 보상을 하기도 하죠. 동사예요. 뭐냐? high performance에서 높은 업무 성과, 높은 성과를 뭐로? 개인의 metric이라고 나왔는데 개인의 이런 수치죠. 메트리얼 수치를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면 판매 숫자라든지 아니면은 레스메 아콜레이드라고 해서 수상 이력이라든지 취업 점수라든지. 그러니까 뭔가 수치화해서 하는 판단을 하잖아요.
여러분도 그 시험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성적이라는 수치로 평가를 받는 거잖아. 그치?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 접근에 대한 문제를 얘기해. 필자는 이거 안 좋게 봐요. 그러면 당연하게 수치로 봐봐. 수치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주관적이야, 객관적이야? 맞아. 오브젝티브하게 보는 거야. 근데 오브젝티브하게 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컴패러슨을 할 수밖에 없어. 여기 헷갈리는데? 컴패러슨. SION인가? SON인가? ON이죠. 미안해요. 순간 헷갈렸어요. 컴패러슨. 그래서 그 비교가 나올 수밖에 없어. 왜냐면 상대적인 거니까 이것은.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본의 아니게 경쟁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야. 자, 그래서 problem with this approach, 이 접근에 관련된 거에 대한 문제는 뭐냐? is that it's based on the belief. 어떤 믿음의 기초예요. 이 믿음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과학이 had fully confirmed, 뭐냐? 과학이 온전하게 confirmed, 확인시켜준 한 믿음의 기초예요. 그 믿음 뭡니까? 경쟁이라고 하는 거는 센 놈만 살아남는 거지, 쉽게 말하면. 지금 뭐야? 바로 이거 다윈의 진화론에서 나온 얘기인데 Survival of the Fittest. 뭐야? 딱 맞는 여성만 생존하기가 지경. 의역은 뭐야? 그래서 비슷해요. 이렇게 생각했고요. 적자 생존. 비슷한 표현이야. 여기 적자가 왜 적자를 쓰는지 알지? 적합하다의 적자거든요. 숫과 핏의 표현이야. 딱 맞는 것만 살아남는 거야, 쉽게 말하면. 학교라는 환경, 시험이라는 환경에서 맞는 사람만 살아남는다 이렇게. 또는 학교 떠나서 뭐야? 회사라든지 조직이라든지. 그리고 보면 it teaches us, 그것이 우리한테 어떤 걸 알려주냐? This is a best grade, 최고의 성적을 가지고, 최고로 가장 인상 깊은 이력서를 가지고, 가장 높은 성적을 가지고, 그것이 will be only, 자 이렇게 이거 강조한 거야, 알겠죠? 이렇게 쏙 큰 데서 강조한 거야. 오직 성공으로 이르는 것이다.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해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공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simple. To be better, 더 나아지고, 더 똑똑해지고, 더 창의적이 되고, 누구보다 에브레스, 다른 사람보다. 여기서 알겠지만 경쟁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마 컴퓨터는 분명 쓸 거야. 이게 없지만 분명히 쓸 거 싶을 거야. 경쟁이 주 핵심 얘기니까 여기서 내용은. 그래서 then you will be successful. 그럼 너는 성공할 거라고요. 맞지? 근데 이 뻔한 얘기를 왜 했을까? 뒤집으려고요. 이제 시작이에요. 뒤집고. 그래서 만약에 빈칸이 나온다면 여기 해당하는 뒷부분에서 빈칸이 나오게 될 거예요. 분명히 뒤집을 거니까. 뭐냐? 근데 그 공식은 정확하지는 않대요. Thanks to new research,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we now know that achieving our highest potential, 우리의 높은 잠재성을 성취하는 것이 성공, 적자 생존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는 the best way of survival, 그 적자 생존의 뿐만이 아니고 해당하는 거에서 딱 맞는 거에 대한 거. 그러니까 fitness, survival of the fittest라는 얘기는 가장 잘 맞는 거, 생존에 잘 맞는 것을 얘기해. 그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survival of the best fit, 잘 맞아서 생존하는 거래. 이거 좀 장난하려 말장난 같죠? survival of fitness, 적자 생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생존인데 가장 잘 적합하게 생존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니냐? 적자가 생존하는 거야? 자, 이게 뭔 차이가 있냐? 자, 보세요, 이제. 자, 이게 어려우니까 인하더월드에서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뭐냐?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not just about the how creative, 얼마나 창의적이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너가 그것들에 대한 것을 잘 이렇게 그 열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how well you are able to, 이 얘기가 돼요.
얼마나 잘 연결돼 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소통이라든지 또는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소통과 관계라면은 relation이라는 단어나 relationship이라는 단어나 아니면 이게 조금 더 가면 뒤에 나오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익을 준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서로서로 도와준다 또는 어떤 의미에서는 공감한다까지 갈 수도 있겠지. 이게 그래서 공감이란 단어 하나는 공감하다는 단어는 꼭 기억해뒀으면 좋겠어. 심박사이즈 심박사이즈겠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좀 기억을 해두면 그렇게 어려운 글은 아니고 실제로 그래. 사실은 그잖아. 학교 교육이야 뭐 이렇게 제 1등을 가리는 거긴 한데 알겠지만 요즘 그거와 함께 인성에 대한 거가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 얘기가 너희 알겠지만 만약에 대기업 들어가려고 해도 이제 나중에 학폭 이런 거 다 신경 쓸 거란 말이야. 보면은 그렇잖아. 아니 되게 핫해졌어. 이 문제는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좀 잘 터진 것 같기도 해요. 보면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인성도 중요하고 공감력도 중요하고 이게 최근에 보면 리더라는 게 좀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지. 최근이 아니야. 선생님 때도 마찬가지였으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막 장군 리더십에서 막 나가라 이런 거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보다는 서로 화합하고 조율하고 사이에서 내가 주도한다기보다 내가 이거 한 생각을 묶을 수 있을 정도에 대한 어떻게 조력자나 협력자로서의 리더를 많이 요구하기도 해요. 그에서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대한 게 항상 예를 들어 면접 같은 데 가면 물어보기도 하고 어떻게 화합을 하고 어떻게 주도적으로 뭔가 할 수 있었는지 사람들의 갈등을 해결해주고 그 능력이 되게 중요한 능력입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32번 가볼게. 1-10번에 있는 문제예요. 이 문제. 자, one of the primary ways by which music is able to take a significance in inner world days. 자, 한 가지 주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뭐냐면 그 방법으로 뭐냐면 음악이 is able to 그 방법을 가지고 음악이 is able to take a significance 중요성을 가지게 돼요. 우리 내적 세계에서 그 방식이 뭐냐면 어떻게 되냐? By the way it interacts with memory. 자, 봐봐.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게 내용이 뭐랑 연결돼야 돼? 기억과 연결돼야 돼요. 이 글은 개인적으로는 요양문 문제로 나오면 참 좋아요. 그래서 해당하는 단어들이 관련된 거 잘 봐봐 한번. 얘는 기억과 상호작용이라고 했어요. 보자. Memory associated with the importance emotion에서 여기서 이모션 동그라미. 선생님 이 얘기는 진짜 얘기 많이 한 것 같아요. 졸지 마세요. 봐봐. 감정. 뭐냐면 이거 기억을 얘기할 때 감정과 관련된 것만 기억이 잘 남아요. 감정을 건들 수 없는 기억들은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근에 일주일 동안 먹은 음식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면 감동이 없었거든 음식에. 근데 진짜 맛있게 먹은 건 그렇지 감동이 기억이 남죠. 똑같아요. 그래서 기억과 감정은 같이 가게 돼 있어. 자, 얘가 tend to be more deeply embedded. embed란 얘기는 고착하다. 이게 원래 박다라고 해서 뭔가 고착하는 거의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라면 일단 내용상 견고하다. 꽉 이라는 의미에서 펌이라는 것 정도는 유용한 것 같아요. 보면 기억이 딱 아니면 고정된다라든지 픽스드라든지. 다른 이벤트보다는 우리 기억에 잘 고착화된대요. 잘 붙는데 쉽게 말하면. 자, 감정적인 기억은 are more likely to be vividly remember. 여기 잘 보세요. vividly remember라는 얘기도 어떻게 보면 생생하게 기억난다. 그만큼 기억이 잘 나는 거죠. 기억이 잘 나는 거는 뭐 하는 거야? 더 리콜하기 쉽다. 즉 상기하기 쉽다라는 거죠. 떠올리기 쉽다. 그래서 recall, recollect, retrieve. 자, with a passing time, then neutral memory. 중립적인, 즉 감정에 막 이렇게 감정에 떠오르는 기억보다도 이렇게 그 중간에 있었던 기억, 중립의 기억보다도 더 이렇게
더 잘 지나갔을 때 떠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since music can be extremely emotionally evocative. 야, 이 단어가 뭐에서 나왔겠어? evocative가 딱 봐도 evoke에서 나왔지. evoke가 불러일으키더란 뜻이지. 그죠? 자, 서준아. 정신 차리세요. 죽는다. 자, 그래서 evoke,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핵심적인 삶의 이벤트가 can be emotionally heightened. 뭐야? 감정적으로 강조가 되죠. 어떻게?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음악에 의해서. 즉, 음악이 기억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음악이 하나의, 음악 때문에 기억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음악이 하나의 인디케이터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ensuring that the memory of event, 그 사건의 기억이 깊게 연관되어 있는 걸 깊게 암호화, 그러니까 암호화라고 직역을 하지만 실제는 기억하는 행위라고 보면 돼요. 인코드가 아니라. 디코드가 기억을 꺼내는 거고 해독하는 거니까 암호화는 기억을 해내는, 기억을 집어넣는 거죠, 머릿속에다가. 그래서 retrieval, 그래서 아까 세님이 알려줬던 그 단어가 명사 형태로 retrieval 나왔어요. 기억, 회수. 이런 기억의 회수가, 이런 기억의 상기가 is that enhanced by contextual effect. 문맥적 영향에 의해서 이게 강화가 되죠. In which a recreation of the similar context. 비슷한 문맥에 내가 예를 들면 recreation, 어떤 활동, 영화 활동을 했어. 근데 그게 to that in which the memory were encoded. 기억이 그렇게 저장이 되었던 거랑 유사한 문맥에서 내가 어떤 영화 활동을 했어. 어떤 활동을 했어. 이것이 그거에 해당하는 기억, 상기를 다시 만들어낸다는 얘기 하는 거야.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반복하면 음악을 들을 때 특정 음악을 하면서 하던 행위가 있어. 그럼 거꾸로 음악이 들으면 그 행위가 떠오르기도 해요. 역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일종의 암시죠.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체면 또는 암시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음악을 들으면 뭐가 떠올라 라는 거는 그 음악과 들었을 때 비슷한 음악이 떠오르거나 아니면 비슷한 해당하는 거 보면은 거꾸로 음악이 떠오른다든지 아니면 거꾸로 그 상황이 떠오르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므로 리히어링, 다시 듣는 거, 똑같은 음악을 다시 듣는 것인데 그 사건과 관련된 똑같은 음악을 반복해서 듣는 것이 can activate intensely vivid memory of the event. 그 사건의 영향, 사건에 관련된 기억을 더 강하게 떠오르게 한다 라는 얘기면 결론적으로 그 기억을 더 강화시키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강화하는 표현. 여기서도 enhance가 나왔어요. enhance, 아니면 쉬운 단어로는 promote라든지 아니면 assist, 보조해주고 도와준다는 걸 넘어서 진짜 강화한다고 하면 이런 표현이 있어. 이게 원래 만들어야 될 의미가 있는데 fortify라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 전부 다 강화 또는 어떤 거에 대한 계열이니까 좀 기억해뒀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에서. 자,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음악 기억. 그럼 결론적으로 기억을 하는데 음악에 대해 반복적으로 듣는 것이 도움을 준다 해서 도움 준다 해당하는 뭐 강화에 대한 걸 하나로 두고 어휘 문제에서 그 다음에 해당하는 건 이제 음악이 기억인가 이 기억이라는 걸 다시 회상.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동사 부분으로 그 요약문 문제를 내면 꽤 그럴싸한 문제가 나올 것 같긴 하니까 잘 기억해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011년 35번 가봅시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설명문 아니면 나는 이거 글 안 나올 것 같기도 해요. 문제가 이거 약간 샤머니즘 같은 약간 느낌인데 약간은 그죠? 머리카락에 대한 얘기예요. 자, 먼저 봅시다. 한번. 우리가 꼭 누구 저주하거나 그런 거 영화도 보면 그 친구 머리카락 갖고 오지 않냐? 아니야. 수줍은 학벌 할 때 보통은 옷 이런 거 아니고 보통 머리카락 하나 떼어놓는 말이야 보면은 저주 걸 때. 왜 그럴까? 왜 머리카락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 의미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보자 한번. As far back as the 17th century에서 17세기 정도면 머리카락은 had a special spirit, 특별한 정신적인 중요함이 있었대요. 이 아프리카에서 주술 같은 거죠. Many African cultures, 많은 그 아프리카의 문화가 saw the head, 머리를 뭘로 봤어요? As the center of the control, 컨트롤에 우리의 통제의 중심부로 봤대요. 그건 잘 봤네요. 심장이 아니라 옛날 사람들은 중세에서 심장으로 알거든요. 아니야, 머리라고 부른다고. 그리고 communication and identity in the body, 사람 몸에 있는 정체성이야. 근데 이거는 우리 진짜 많이 사용했어요. 전쟁을 치르면 적 장수를 죽이면 꼭 하는 게 있어. 죽이고 나서 뭐 해요? 목을 베지. 왜냐하면 아니 이유가 있어. 목을 베야지 내가 잡았어가 돼요. 사람 몸에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게 얼마밖에 없어. 팔꿈치로 알아? 아 팔꿈치 보니까 석준이다. 이거 알 수 있어? 그게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만큼. 그치? 얼굴이야. 그래서 웃긴 게 뭐냐면 이 얼굴, 특히 머리 쪽인데 머리 쪽 얼굴이니까 얼굴이 그래서 평평이 돼요. 명성이 되고 얼굴이. 그래서 옛날에 얘기했죠. 선생님이 루즈 페이스라는 표현 알지? 이거 뭐야? 얼굴을 잃어버렸어. 아니면 뭐야? 소용술했어. 그거 아니야. 이게 평판을 잃다라는 표현이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얼굴 관련된 머리는 잘 봐야 돼. 그래서 정체성을 얘기해요. 오케이. 자, hair was regarded as a source of the power에서 머리카락은 이 힘의 근원으로 보였대요. 그리고 personified individual, 개인을 개인화할 수 있대. 말 좀 이상하다. 개인화라는 게 뭐겠어? 아까도 얘기했던 그거야. identity를 얘기해. identify를 얘기해. 자기를 확인시켜주는 거야, 내 머리카락은. 그리고 and could be used for strict purpose, 영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주술을 부리거나.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저주 부릴 때 머리카락 떼가지고 태워서 이렇게 막 주문해 오는 거. 이거 옛날에 재미삼아서 머리카락 많이 태워가긴 했는데, 아니 하나 떼봐가지고 타면 너무 신기하더라고. 이렇게 푹 해가지고 그러다가 태워먹고 이렇게 했었는데. 자, 그래서 아니 약간 이상한 냄새, 고기 탄 냄새 나요. 그러면 머리카락 태워먹으면. 아, 해봤거든요. 하나도 그렇게 먹지 않네. 그래서 since it rests on the highest point in the body is, 뭐냐? 몸의 가장 높은 위치에 레스트하는데. 그 참 웃겨. 머리카락이 몸의 제일 높은 곳에 쳐요? 그냥 플레이스 정도지 않을까 싶어. 스탠드 위치가 싶어. 의역했을 때 거기 있기 때문에. Hair itself means 수단이죠. 뭐니까 소통할 수 있는데 divine spirit이야. 왜냐면 가장 위에 있으니까 그잖아. 우리 일반적으로 그래요. 이제 사람이 죽으면 정신이 아래로 간다고 위로 간다고 영혼이 보통은 수상적으로 보면 위로 가. 그래서 다 하늘 얘기하잖아. 죽었을 때 영혼이 땅으로 간다는 이미지는 그렇게 많이 없어요. 대부분의 있는 그 문화권에서 다 하늘로 있어서 어떻게든 올려보내려고 해. 태우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가장 이상히 보고자 하는 풍장, 몽고 일부 지역에서 하는 건데, 사람이 돌아가시면 사람 시신을 다 잘라놔요. 그러면 이제 그 독수리가 먹고 이거 올라가거든요. 그냥 빨리 먹어야 해서 독수 빨리 올라갈 수 있어. 하늘을 올려보내려고. 중요한 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위로 간다거든요. 그러니까 위랑 만나는 곳은 머리지. 그래서 여기도 디바인 스피릿과 소통하는 게 머리카락이라는 거야. 머리도 아니고. 아시나요? 그래서 illustrated as in the way that we were taught to bring a good luck. 뭐야? 행운을 가져다. 조상과 이렇게 소통을 해. 플래트부처럼 이렇게 소통을 해. 그래서 행운을 갖고 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사악함을 막아주는 용도로 쓰는 거지. 머리카락이. 그래서 according to the authors 아냐 브리드와 그 다음에 로이 타르프에 따르면 communication from the God, 신과 영혼의 대화는 what passes through the hair, 머리를 통해서 영혼으로 간다. 즉 머리가 일종의 뭐냐면은 이거예요. 채널인 거지.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카메룬 지역에서는 medicine man에서 주술사예요. 주술사가 attached hair to the containers. 거기 나와 있는 용기에다가
머리카락을 붙여놔요. 그래서 뭐냐면 that had the healing potion. 약간 그 힐링, 그 치료해줄 수 있는 약물에다가 머리카락 붙여놔요. 뭐 하기 위해서? To protect the potion and enhance their effects. 효과를 올리고 마법의 물약을 보호하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붙여놓는 액땜식으로 보호하려고 붙여놓는다는 얘기야. 왜 선생님이 이 문제가 안 할 것 같은지 이게 이제 이해가 가죠. 그나마 나오면 내용 치워줄 게 뭐냐면 시험 문제에서 확인해주세요. 근데 제일 조심할 거, 이런 데서 서술형 나올까봐 무서워요. 개인적으로는 허를 찌르는 것 중에 하나지.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지 않게 되고 그냥 무난하게 되는데 여기서 내가 어려웠어요. 문제가 조심하게 하세요. 자, 마지막 질문 11년 37번 질문입니다. 자, when we think of culture, 문화에 대해 생각을 할 때 we first think of human cultures, 인간 문화인데 이게 중요하죠. 우리의 문화를 생각할 때, 문화를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또 사람의 문화기도 하고, 우리 문화라고 하면 한국인의 문화 생각하죠. 그치? We think of 컴퓨터 생각하고, 비행기 생각하고, 패션 생각하고, 팀 생각하고, 유명 연예인들, 팝스타 생각한대요. 대부분의 사람의 문화에서 이런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문화 얘기할 때, 문화유산 얘기할 때, 핸드폰도 얘기한단 말이야. 유산은 아니고 이제 문화를 얘기할 때. 근데 알겠지만 이런 형태에 대한 문화가 보편적이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 저기 있는 뭐 우림지역 어디라든지, 그죠? 마찬가지겠지. 그러니까 자기 문화만 생각을 하는 거야. 다른 사람 문화는 아니고 어쩔 수가 없잖아. 그거는 여기서 이 얘기가 나와요. 자, 수백 수천 년 동안 어떠한 인간 문화도 움직이는 어떤 해당하는 부분을 가진 도구를 가진 적은 없어요.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났을까? 봐봐요. 여러분이 그 휴대폰은 태어났을 때부터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선생님 사실 처음으로 핸드폰 쓰는 게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원래 꽤 최근에 만들어진 게 많아요. 보면 여러분 알겠지만 그렇잖아요. 뒤에 얘기가 나와요. Well into the 20th century, 20세기에 왔을 때에 다양한 인간의 그 채집 문화가 retain tools of, 돌이나 나무나 뼈와 같은 도구를 지금 retained, 유지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얘들아, 20세기면 1900년대죠. 1900년대만 하더라도 수렵 채집 문화는 돌, 나무 뭐 이런 것들을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뼈로 된 도구를 보유했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그 19세기라고, 그러니까 20세기라고 1900년대란 말이야. 1900년대에서 뭐 모든 문화가 다 예를 들면은 뭐 음식을 만들 때 뭐 가스레인지나 이런 거 사용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야.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문화가 있고 심지어 지금도 있잖아요. 그잖아. 근데 우리 문화는 그렇지 않으니까 생각 안 하는 거지.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어요?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핵심 나와요. We might pity human hunter. 그 수렵 채집하는 인간에 대해서 불쌍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 그들의 꽉 막힌 단순함 때문에. 우린 복잡하죠. 우리는 예를 들어 고기를 구워 먹는다고 해도 불판에 구워 먹을 수도 있고, 전자레인지 구워 먹을 수 있고, 에어프라이어 구워 먹을 수 있지. 근데 얘는 불빛이 펴가지고 구워 먹어요, 그냥. 그러면 그거 보고, 아우, 안 됐다. 이거 프라이팬도 없네. 이러면서. 할 거란 말이지. 근데, 문화 얘기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문화는 상대적인 거지. 문화는 우월한 게 없는 거지. 우열이 없는 거지. 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할 거야. 하지만, 우리가 실수하고 있다고. 이게 실수의 의미가 중요해. 이제부터 우리가 아는 뻔한 얘기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죠? They held extensive knowledge.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누구야? 헌터게더가. 헌터게더는
굉장히 확장된 지식이 가지고 있고요. No deep secret of their land. 그들 땅과 그들 어떤 창조물,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건 사냥물들이죠. 사냥물들에 대한 어떤 깊은 비밀까지도 알고 있어요. 즉 그들도 거들 문화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그 술록 잡고 나서 술록피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뭐야?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보면은 거기에 헌터 게더러들이 모아가지고 물이 필요하니까 따뜻한 물 마시기 위해서 이제 그 술록을 이제 그 피를 먹는 거 배운다고 쉽게 말하면 우리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문화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문화라고 했을 때 보편적인 문화는 아니고 내 문화를 얘기한다는 거야. 되게 중요한 게.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결론 부분이 뭐냐? 세 문장을 결론 짓는데. 그리고 they experience rich and rewarding lives. 뭐야? 그들이 굉장히 풍부하고 보상을 주는 삶을 산대요. 우리가 이걸 알아. 근데 그 문화가 그들이 주위에서 어떻게 하냐면 when their way was threatened. 그들의 방식이 위협받았을 때 그들은 그것들을 지키려고 싸우지. 죽을 때까지. 이게 이해 잘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가보자고. 그 마음으로 한번 가봐. 언제였냐? 17세기였냐? 16세기였냐? 스페인이 저기 남미 쳐들어갈게. 아무튼 그 스토리는 알죠? 그럼 그 스토리에서 보면 스페인 사람들이 총을 들고 달려갔을 때 원주민들 뭐 들었을 거야? 돌칼, 돌도끼, 화살. 그럼 우리가 그들을 봤을 때 그들은 굉장히 불쌍하게 보일 수 있지. 근데 그리고 계속 알 거야. 여러분 부시적 보면 총 싸우면 안 된다. 근데 안 되면 그냥 포기하니까 끝까지 싸우냐? 끝까지 싸우지. 왜 싸워요? 걔네가 수용하면 되죠. 스페인에서 나와도 왜 수용 못해? 자기 문화가 소중한 거 아니까. 그 얘기가 나와. 그래서 죽을 때까지 싸우는 나오는 거야 여기서. 우리 간혹가다 역사 들어보면 되게 그럴 때 있잖아. 아, 저 어리석고 저걸 왜 싸워? 총 있는데 어떻게 뭐 팔로 이제 미국의 인디언 봐도 총이 있는데 도끼 들고 싸우잖아요. 아니 왜 싸워? 바보 아니야. 근데 걔네 입장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소중하잖아요. 그들의 삶이. 그래서 슬프게도 this remains true. 이게 실제 사실이라는 거죠. As a final tribe, people get. 그 마지막 어떤 그룹에 있는 그 사람들이 get overwhelmed. 이렇게 압도될 때 뭐에 의해서? Those who value money about human. 인간에 대해서 인간성보다 가치, 돈의 가치, 그 돈을 더 가치를 여기는 그들에 의해서 이렇게 여기서는 get overwhelmed라고 하지만 실제 의미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제압 또는 제압이라고 하겠지. 파괴가 되겠지. 그죠? 손상을 내겠지. 여러분 알겠지만 대다수의 좋은 자연 환경이라는 것도 호텔 같은 거 들어서면서 다 똑같이 변해버리잖아. 똑같은 거지. 그런 자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인간의 인간성보다는 돈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we are living in their end times. 우리가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 살고 있대요. 그리고 very says we are all contribute to those ending. 그런 마지막 단계에 기여하고 있대. 그럼 여기서 ending이 도대체 뭘 의미할까? 종말이요. 부정적인 표현이야. 엔딩은 그래서. Ultimately, 궁극적으로 our value, 우리의 가치가 심지어 우리 자신을 파괴하는 거일 수도 있다. 그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 돼. 문화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문화와 생명체가 비슷한데 문화 얘기했을 때 초긍정 단어가 뭐야? 버라이어티지. 버라이어티가 문화에서의 초긍정 단어지. 그럼 문화에서의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단어가 뭘까? 그렇지. 너희 부모는 알 거야. 우리 흔히 말해서 여행을 갔을 때 보통 여행을 가는 건 그 나라의 문화나 그날 독특한 문화를 보고 싶어서나 그거 다 경험했어. 근데 마지막에 숙소에 돌아오면 다 똑같지 않아요? 호텔에? 모양이? 그잖아. 어느 호텔이든 5성급 호텔이라고 하면 다 똑같은 모양이 똑같이 있잖아. 기본적으로 침대 똑같이 있고.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문화가 파괴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편자 입장에서는.
이게 엔딩으로 간다고. 다양해야지 생태계가 다양하면 살듯이 좋은 건데 문화도 획일하게 자본에 의해서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가치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문화가 독특한 문화가 사라지고 저기 저 있는 예를 들어 그 수렵 채집하는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서 그 사람한테 프라이팬을 해주고 하면 그 사람은 독특한 문화가 없어지는 거잖아. 라는 얘기 하는 거야. 전형적인 문화에 대한 다양성에 대한 그림 꼭 기억해두긴 해야 돼. 중요한 그림이니까.